자, 이제 시작. 이제 보시면 1장에 자, 공동주택 관리 이제 개요라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 관련 법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보시면 주택법, 자, 공동주택 관리법, 그다음 민간 이임제도 특별법에 따른 세 가지 관련법에 따른 용어를 이제 잠깐 확인할 건데 부분들은 그중에 이제 먼저 자, 주택법상에 따른 용어 1번 이제 주택, 2번 단독주택 나와 있는 거 한번 잠깐 봐두시고요. 여러분이 관리할 사업장은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 관리하시죠. 그러면 지금 그 중에 세 번째 공동주택에 관한 용어를 잠깐 보실 텐데요. 부분들은 자, 용어 좀 나와 있는 거니까 공동택,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있죠.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하나의 이 동그란 이거를 주택 단지, 이 하나의 이제 주택 단지, 이 주택 단지 안에다가 뭐뭐를 집어넣습니까? 안에다가 뭐뭐를 집어넣어요? 아파트를 짓는다 생각하시면 돼. 아파트를 지어가 안에다가 여러 개 통 들어가겠죠. 거주 공간인 주택도 들어갈 거고 그 주택에 달린 시설과 설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면 요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를 크게 이거를 두 개 부분으로 나눠보자. 이제 크게 봤을 때 여러 개의 동도 들어갑니다. 관리사무소, 주차장, 경로당 등등의 여러 시설을 이 주택단지 안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 시설을 크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집만 살아요. 무슨 부분? 전유 부분? 아니면 공용 부분? 전유 부분. 그렇죠?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유 부분을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무슨 부분이에요? 공유예요? 공용이요? 공용 부분입니까? 공유 부분입니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시험에 나온 거 아니지만 무슨 부분? 그러면 전유 부분하고 공용은 무엇로서 이거를 구분합니까? 구분 기준점은 따로 법에는 없어요. 따로 법에는 없어. 법에는 없는데 현관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 기점에서 안쪽을 무슨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유. 출입문의 바깥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다 뭘로 보면 돼요? 공용 부분이.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등에 따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건데 건축물의 등에 따라 일부러 공동 사용하는 해서 사용하는 여기까지 잠깐 볼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면 건축물의 벽도 등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 여기는 무슨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 두 개 부분 중에서 공용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각 세대가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여기는 무슨 부분을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용어 자체의 이 공동택, 요거는 여기는 듣지 마시고,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택 용어 자체에 무슨 부분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공용 부분하고 무슨 부분을 전유 부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서 구성이 됐던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보신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보시는 이유. 왜? 나의 지능을 시험한다. 1번.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을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에 취업합니다. 직책은 무슨 직책이에요? 직원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 가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이제 채용에 대해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을 모두 다 관리합니까? 아니면 둘 중에 어느 부분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둘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둘 다 관리한다? 둘 중에 하나만 관리한다. 일단 공용 부분 관리한다. OX. 공용이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죠. 전유 부분은 관리한다 안 한다?
요건 답이 조금 왔다 갔다. 왜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 보니까 일이 있다고 사람 와서 일이 해주던데요. 또 어떤 아파트는 안 해주던데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자 입장에서는 뭘 기준 삼으셔야 돼요? 관련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관리조체증 관한 관리사무소에 배치되어 관리할 부분은 이 중에서 어느 부분만 관리하시면 돼요? 공용 부분이요. 여기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유동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고 법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한다란다? 안 한다고 되어 있을 부분들. 이건 나중에 이제 차후 문제고 일단 공용 부분을 유지 관리한다. 이제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공용과 전유 부분의 두 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정도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에서 공동태 용어 한번 잠깐 확인했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는 네 번째가 이제 준주택. 말 그대로 주택에 준한다. 이제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 이거를 준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준주택도 한번 용어 확인해 두시고, 여기는 좀 한번 용어 확인해 두실 부분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자, 국민주택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요걸 무슨 주택? 국민주택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용어는 여기서는 국민주택에 관한 동그라미 1과 2와 같은 이 주택을 보고자 하는 이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어느 하나, 즉 1 또는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무슨 규모라고 그랬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1과 2에 따른 요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 국민주택이란 1, 2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규모 이하인 주택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럼 여기서 그럼 이 규모는 요걸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잠깐 이제 볼 건데 부분을 이제 그러면 자 가보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란 용어를 잠깐 확인하려고 내용을 보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양가로 5번에 양가로 6번인가요? 한 장을 잠깐 넘겨서 국민주택 규모란 좀 가보니까 면적이 얼마예요? 면적이 얼마? 1호 또는 1세당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어느 경우 A, 없이 면적이 85 이하입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양가로 단서 있죠. 등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이라고 주었을 때는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 그럼 여러분이 국민주택 규모를 주었을 때 숫자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를 나와야 돼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85. 양가로 단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 그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뒤로 가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는 용어를 잠깐 살폈으니까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대로 자 국민주택 규모 이와 같은 동그라미 1과 2에 해당하는 주택의 세대 면적은 얼마가 돼요? 85 이하죠. 어디에?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이와 같은 1 또는 2에 해당한 주택을 뭐 했더라? 건설했다면 그때는 얼마가 됩니까? 100제곱미터 되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택의 1, 2번보다는 여기서는 요 국민주택 규모를 좀 살펴보려고 내용을 확인했고 여기서 규모란 거 좀 전에 봤던 대로 85가 되기도 하고 얼마가 될 수 있다. 조건에 따라서 100이 될 수 있다. 그럼 용어는 국민주택입니까? 보신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보신 대로 국민주택이요 아니면 규모예요. 꼭 뭐까지 나와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까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문들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죠. 9번. 토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는 지금 소유권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9번에 가보니까 소유권이 둘이죠. 뭐에 대한 소유권하고 토지 소유권하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이 같아야 틀려요. 소유권이 달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여기서는 이 분양까지 뭐는 빠진다는 거예요. 땅값은 빠지고 뭐만? 건물값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어떤 주택이다? 이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이 두 개가 분리가 돼서 토지에 따른 소유권 누가 갖습니까? 이 분양된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이 건축물이 봉사의 소유권은 누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즉 이 주택을 분양할 때 뭐는 빠집니까? 땅값은 빠지고 뭐만 건물값만 반영이 돼서 뭐가 분양이 된다. 이게 무슨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그래서 문항 동그라미 9번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보시면 지금 질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업주체. 그 다음에 1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단지. 그러면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이 동그란 이 땅덩 이걸 뭐라 하는데 이거를 주택단지예요. 그럼 쉽게 이제 주택단지는 뭘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그럼 이 아파트 이 동그란 이거를 땅이라고 봐서 이 동그란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람을 좀 전에 잠깐 확인했던 그 사람을 누구라는데 이거를 사업주체. 지금 가시면 사업주체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굳이 여기까지는 기억 안 들어요.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시자. 사업주체는 누구예요? 주택단지를 건설 공급을 하고 법에 따른 일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뭐예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개념만 가지세요. 여기 사업주체 개념을 갖고 여러분이 따로 여쭤볼 내용들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개념 정도. 사업주체는 누구? 주택단지 여러 가지 시설을 넣어서 하나의 아파트를 뭐예요? 건설하고 필요한 자기가 공급도 하지 법에 따른 일정의 시기가 될 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사업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그래서 개념 정도만 사업 주체 그다음에 주택단지도 아직 그 숫자는 그냥 여러분이 배제하시고 그다음에 12번은 뭐가 있어요? 부대시설하고 13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복리시설이 있어요. 부분들. 그러면 사업 주체는 여기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거주 공간이 여기다가 동을 집어넣어. 예를 들어서 이게 1동부터 8동까지 거주 공간인 주택을 이 안에 건설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이 주택단지 안에 거주 공간만 넣어서는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뭘 더 집어넣어야 돼요? 가보니까 1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대시설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주택도 있지만 뭐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부대시설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은 가보니까 거기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1번만 잠깐 보죠. 그래서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라 그래서 그 중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는 도로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년에 여기다 뭐를 또 집어넣어야 돼요? 부대시설을 집어넣습니다. 밑에 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리시설이 복리시설. 그러면 여기다는 또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복리시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의 이 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에다가 거주공간인 주택 관련 부대복리시설을 사업주택하는 사람이 이 주택단지 안에 땅덩어리 안에다가 뭐예요? 건설하죠. 그럼 사업주체는 건설만 하는 사람이 사업주체는 건설만 합니까? 아니요. 필요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공급합니다. 그러면 공급만 합니까? 아니에요. 뭐까지 해요? 관리. 여기서 말한 관리란 것은 이 아파트를 법에 따른 일정 의무 기간 동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일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시적인 관리예요. 예를 들어서 1년의 의무 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게 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시를 뭐까지 합니까? 관리까지 하는 사람을 누구란다 이거를 사업주체라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잠깐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에서 일단 여기 용어 정도 간단히 확인해 지금 여러분들가 그 중에 복리시설 중에 잠깐 볼까 부분을 복리시설 중에 복리시설은 가보니까 그 중에 동그라미 1과 2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그 중에 1번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경로당
자, 만약에 여러분 이 복리시설 중에 여러분이 만약 써야 될 주관식 기입형 냈을 때 써야 될 것은 경로당으로 써야 돼요? 노인정으로 써야 돼요? 쓰는 건 노인정, 경로당 쓰시오. 주관식 쓰라고 그러죠. 영어를 씁니다. 경로당에 노인정이에요. 경로당, 노인정. 우리 아파트는 경로당이나 현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우리 아파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정이에요. 그러면 뭘로 써야 돼요? 노인정이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그런데 아파트는 굳이 현판을 바꿀 필요 없죠. 왜? 돈 들어가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기존에 보면 노인정의 또 용어 자체가 뭘로 바뀌었어요? 경로당. 이걸 쓰는 건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않았지만 혹시 이제 보시면 용어를 써야 될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때 이름 뭘 쓴다? 노인정이 아니라 뭐예요? 경로당이에요. 이거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아파트 내 관리상의 실질적인 사용되는 명칭이 법의 명칭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명칭과 조금 예전의 명칭이 아직 아파트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복리시설 중에 하나, 경로당 한번 잠깐 하나 확인했고요. 부분들은 자, 쭉 넘어가 볼게요. 부분에 그거는 잠깐 확인했어. 그 다음에 간선시설을 쉽게 말하면 주택단지 안과 주택단지 안에 밖의 시설을 뭐예요?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간선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단서 있죠. 그 간선시설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뭐예요? 주택단지 기간시설을 뭐 하더라? 여기서 포함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공급하는 자가 어디까지 이거를 설치합니까? 세대 전유 부분까지. 그래서 한다. 이제 그 정도 잠깐 확인하셔서 간선시설 잠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라고 여기 용어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럼 여러분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개념 좀 전에 하나의 주택단지를 크게 두 개 부분 나누었을 때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구획된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전유 부분은 여기 이 안에는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세대가 몇 세대? 한 세대죠. 한 세대예요. 근데 공동주택은 맞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대 구분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용어를 봤더니 뭐예요? 자, 공동주택 내부 공간 예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러면 일부를 세대별로 그럼 세대별로 구분했던 이 한 세대만 거주해 이 공간에 몇 세대가 거주한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몇 세대? 두 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한 세대만 살 수 있게끔 전유 부분이 이게 건설 공급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어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두 세대.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지어진 이걸 뭐라 하는데 이거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 세대가 두 개다 보니까 팔 때 어떻게 팔아요? 각각의 세대별로 독립 매매 단위가 된다 안 된다? 질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쪼개진 건 한 집을 두 개로 쪼개긴 했지만 팔 때는 어떻게 팔아라는 거예요? 하나로 팔아라는 얘기네요. 중요한 건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건 이따 차후에 또 설명할 건데 일단 그 개념만 확인하셔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한번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여러분이 간혹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내가 그 사업자인 사람이 많이 세대수를 많이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다 없다? 몇 세대만 딱 묶어놨어요? 300세 미만이요. 규모는 무슨 규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대수도 제한되지만 뭣도 제한이라는 거예요. 세대 전유 즉 전용 면적도 제한됐죠. 그래서 300 미만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뭐라 하는데 이거를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후 확인할 거고요. 여기도 세대수하고 그다음
국민주택 규모란 질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든가 건강 친환경 주택 20번에 장수명 주택 정도 간단히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간단히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택 관리법상 용어라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보자 부분들은. 자, 그 중에 지금 공동택 관리법상에서 그 중에 두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 양가로 2번 거길 좀 보시는데, 자, 그러면 그 중에 두 번째 가보니까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되는데, 영어 지금 양가로 3번, 2번 읽어봐 두시면서 이쪽으로 좀 끌어온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 관련 이 용어상과 규모를 지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 용어 그 자체 관련 일단 용어만 놓고 봤을 때 여기 이제 규모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부터 몇 가지가 5까지 5가지 해당하는 주택을 뭐라 합니까? 그거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관련 이 규모에 따라서 가보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 보니까 해당 공동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둔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가보니까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구성. 그런데 여기는 용어상의 지문만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는 자치의결기구를 뭐 하더라? 의무적으로 일단은 선택이 필수예요. 구성하여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부터 5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봤던 방가로 1번에 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 따는 자격은 주택관리 3입니까? 주택관리 4 봅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게 되는데 그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관리 사무소장이 뭐예요? 1부터 5에 해당하는 때는 배치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 위해서 필요 자격은 어떤 자격자가 필요합니까? 주택관리 사보. 주택관리 사보를 소장으로 배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도 보를 띈 누구도 주택관리사. 그러면 보사는 뭘로 구분합니까? 보사는 세대수예요. 세대수. 세대수가 이제 나중에 뭐 어려운 거 일단 관련 배치는 뭐냐면 기존 세대에서 뭘로 세대 얼마 사면 돼? 세대수가 500세대. 기존에서 500세대 미만이면 자격자 중에 누구로 가야 돼요? 보가 가요. 그러면 세대수가 미만이면 누구만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 잘못 드렸네요. 미만이면 누가 갑니까? 보만 가요? 사도 가요. 이상이면 누가 갑니까? 사만. 지금 여러분이 따는 건 주택관리 3입니까? 보입니까? 보를 따시고 법에 따른 실무경 인정을 받으면 그때는 뭘 취득하실 수 있어요? 사는 시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죠? 보죠? 사는 거기까지는 안 배웠죠.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시험을 보면 이 자격을 딸 일이 없죠. 굳이 왜 힘들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시험을 통해 취득하시지만 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무 경력 인정받아 잘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이제 세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른 이
관리할 자 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은 만약 세대수가 500세 미만이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자격자를 배치하지만 세대수가 이상이면 누구만 배치해야 돼요? 주택관리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의 자격을 최소 배치할 규모 최소 이 규모 이상은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이때는 주택관리 산업보를 이때는 의무 배치입니다. 꼭 배치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야? 자치의결기구를 의무적.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치의결 요거는 뭘 말해요? 자치의결기구는 입주자 대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주자 대비 회의 구성은 최소 이와 같은 이 1부터 5에 해당하는 밑에는 규모 이때는 선택의 필수다. 구성한답니다. 구성해야만 돼. 그래서 여기는 지문상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등을 포함해서 여기는 요것만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 공동체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1부터 5까지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은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보니까 지금 규모로 봤던 1번은 뒤에 뭐가 없어요. 세대수만 언급했죠. 근데 2번은 가보니까 150에는 뭐가 실제했다고 했어요? 승강기가. 3번은 뭐예요? 150으로서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300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세대수만. 그러면 여기서 300 이상이라는 것은 층수가 몇 층 미만이라는 거예요? 6층 미만짜리. 왜냐면 공동주택의 승강기 최대 승용 승강기 설치 최소 세대수가 몇 층 이상인가요? 6층 이상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그럼 300 이상이라는 여러분 뭐만 생각하시면 여기서 300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저층이에요. 저층 공동택으로서 만약에 난방은 무슨 난방일까? 난방은 무슨 난방? 여러분 여기서 난방은 무슨 난방? 여기는 난방은 150 이상으로 중앙 또는 지역 난방이라고 그랬죠. 그만 여기서 150 여기서 지금 300 이상이라는 것은 승강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층으로서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 방식이에요. 그래서 따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파트 승강기 없고요. 난방은 무슨 난방이다? 개별 난방. 만약에 중앙이나 지역 난방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150 이상이니까 여기는 숨은 뜻은 승강기 없고요. 무슨 난방? 개별 난방으로서 최소 세대수만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1, 2, 3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어디를 말해요? 4번은 어디를 여기는 말하는 걸까요? 4번은 이 하나의 건축물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거용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상업용이 있죠. 즉 주상복합 건축물이 되는데 그럼 이때 이 주거용의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주택이 몇 세대 이상? 그러면 이때 주거용의 세대수가 이 주상복합의 이 주거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된다면 150 이상이면 이 주상복합 건축물 뭘로 분류가 돼요? 이 규모로 분류가 돼요. 여기도 누구를 배치해야 돼요? 소장 배치 꼭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요? 입주자 대비 구성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그게 4번을 설명을 드린 거고 5번을 잠깐 가보시면 5번은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가보니까 5번은 지금 설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 중이라고 쓰면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30세대이면서 승강기 설치됐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130대이면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은 의무관리 대상이다 아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치할 필요 없죠. 입주자 구성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1부터 4까지 해다 만약에 그러면 이 130이면서 승강기 설치된 공동택이 뭐네 가보니까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에 전체 입주자들이 얼마가 손을 들어주면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한다고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기 130세대 중에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서 손을 들었다 미지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체, 의무가 있는 공동체로 뭐가 가능하다? 전환이 가능하면 이때 그러면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요건 얼마가 손을 들어줘야 돼요? 전체 입주자 얼마? 입주자 등이 얼마가?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어주면 이제 전환이 됐다면 뭐 해야 될까? 이제 전환이 됐다면 이제 전환되기 전에는 소장 배치, 의무 배치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전환이 되면 누구도 배치해야 돼요? 소장 배치 꼭 해야 되죠. 뭐 또 구성해야 돼요? 입주대표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이와 같은 동의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는 뭐더라? 이 전환이 돼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제도권 밖에서 관리가 됐던 사업장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는 그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총 5가지를 뭐라 하면 이 법상 이걸 뭐라 하는데 이거를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라 합니다라고 그래서 2번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3번 일단 참조 봐두시고 4번 혼합주택단지 있죠. 혼합주택단지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주택이 하나의 주택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이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 있으면 이 10개 동 전부가 임대주택일 수도 있죠. 10개 동 전부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분양주택이 될 수 있죠. 근데 10개 동 중에 예를 들어 1동부터 해서 4동, 5동부터 나머지 동에서요. 총 10개 동 중에서 4개 동은 무슨 주택이 있다. 임대주택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동은 다 무슨 주택? 분양주택. 그럼 이 하나의 이 주택 10개 동 중에서 일부는 뭐예요? 임대주택. 일부는 무슨 주택? 분양주택. 그럼 여기 섞였죠. 이걸 뭐라 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혼합주택단지.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른 단지가 함께 있는 단지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혼합주택단지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입주자, 사용자. 그럼 입주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공동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누구라고 그래요? 입주자. 사용자는 누굽니까? 공동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전세입자 개념이 있죠.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사용자. 그 둘을 합쳐서 뭐라 합니까? 입주자 등. 그럼 좀 전에 여기 전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동의요건은 이때 갖는 권리는 입주자만 갖습니까? 입주자 사용자 모두 갖습니까? 입주자 등이 들어갔으니까 이때 전환에 필요한 동의요건의 3분의 1은 누구도 손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입주자도 손을 들지만 누구도 손을 들 수 있다. 사용자도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그 부분하고요. 그걸 통칭 걸로 뭐라 하는데 그걸 입주자 등. 그다음 8번 입주자 대표 회의입니다. 입주자 등을 대표해서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 기구를 그 다음에 관리 규약. 여러분이 관리 규약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관리 규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0개 동의 혼합주택단지인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이와 같이 방문각 아파트가 였어요. 10개 동의 방문각 아파트. 그러면 10개 동의 방문각 아파트에 뭐가 있어요? 관리 규약이 있어. 그러면 이 규약의 효력은 어디에 국한되는 거예요? 여기만.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관리규약은 그렇다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 10번 관리주체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래요?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자라 그래서 그러면 자 명칭 자 그러면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자 공동택을 관리하는 다음에 달아 그래서 얘는 범위가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그중에 특히 1번 가기 전에 만약에 이 방문각 이 아파트가 방문각 아파트 여기가 스스로 하는 자치관리라고 자치관리 자치관리라는 건 무슨 관리입니까?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를 꾸려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자치관리 방식인 경우에 관리 주체는 누구일까요? 1번 입주대표회의, 2번 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라고 전제해놓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관리 방식입니다. 였을 경우에
관리조차는 누굽니까? 입주대표회의 아니면 관리사무소장 중에서 입주대표회의예요? 아니면 1번. 1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인계 공동대 관리조가 되는 거고요. 두냐 확률은 50%.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인 경우에 공동을 관리하는 관리조가 됩니다. 1, 2번 중에 몇 번? 확률은 50. 1번, 2번. 찍는 연습 지금부터 합니다. 확률은 50%. 관리사무소장이에요. 입주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자치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예요. 입주대표는. 관리조체는 여기는 관리조 여기는 뭐 여기는 의결이 아니라 집행기구에 집행기구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문항 1번에 가보시죠. 1번에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택에 누가? 관리사무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하나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조 좀 전에 사업조체는 공동택을 건설 공급도 하지만 뭐 한다고 그래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업무 인계하기 전까지라면 누구도 사업조체도 관리조체로서 업무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주택관리업자가 나왔다는 건 이 공동택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라는 겁니까? 이때 관리가 자치관리가 이렇게 무슨 관리? 위탁을 주어 관리하겠다. 그래서 최소 공동택이 이와 같은 의무 관리 대상 규모에 해당한다. 뭐 법에 따라 등록한 누구에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인 경우에 관리조체는 누가 됩니까? 그때는 누가?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게 관리조체가. 그래서 그 관리조체가 본인을 대리해서 누구를 파견하는 게 해당 공동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본인의 업무를 위임을 줘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위탁하고 자치였을 경우에 위치가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어디가 책임이 더 무거워요? 관리사무소장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위탁관리 관리사무소장이 위치하고 자치관리 관리사무 위치에서는 어디가 책임 한계가 훨씬 더 무거워져요? 자치죠. 자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봐주시면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이면 임대사업자 그리고 관련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도 분리한다. 그래서 관리조체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보는 뭡니까? 주택관리에서 보는 보합격 증서를 사는 누굽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그러면 좀 전에 주택관리사 사는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실무 경력만 있으면 주택관리사 돼요, 안 돼요? 좀 전에 지금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보는 뭐를 통해서 시험을, 그럼 주택관리사는 뭐를 통해서? 실무 경력만?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일단은 뭐예요? 실무 경력도 그냥 사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관리사보 합격 증서, 즉 주택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보시면 사는 건데 실무 경력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실무 경력 플러스 뭐예요? 전에 뭘 먼저 따셔야 돼? 합격 증서 플러스 하고 실무 경력이 있으면 뭐예요?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보시험을 보시는데 혹시나 실무 경력이 충족이 되신 경우도 있어요. 법에 따른 요건에 따라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은 실무 경력이 충족이 됐죠. 시험 합격하죠. 자격은 뭐가 나와요? 보가 나옵니까? 사가 나옵니까? 사가. 그래서 일단 그거 요점은 이거예요. 실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한 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지 실무 경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정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등을 이거를 주택관리사 등이라. 그리고 주택관리업은 등에 따라 위탁 관리를
위탁 관리를 하는 맡아서 하는 업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6번 장기 수선 계획은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하는데 이거를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해서 부분들은 그것만 내용만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장기 수선 계획은 지금 가보니까 좀 전에 공동택 크게 공용과 전유로 나눈다고 그랬죠. 크게 전유 부분도 있고 공용 부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러면 이 장기 수선과 두 가지 부분을 다를 대상이 아니라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까? 이게 장기 수선 계획은 그 중에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줄에 주요 시설이라고 돼 있죠.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을 하는 게 맞고요. 그 공용 부분 중에 아직 여러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주요 시설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공용 창문이 있죠. 창문 공용 부분에 창문이 있죠. 창문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죠. 그러면 창문은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승강기 관련해서 제어반. 그럼 여러분들 승강기 제어반인 거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 역할은 이 승강기 제어반은 공용 부분 중에 분명히 분류가 될 거고 이거는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법에서 이와 같이 이 장기점검형 대상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맞고요. 그 공용 부분 모두가 주요 시설이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 이 관련법에도 뭘 정해놓은 거 있다. 주요 시설로 대상을 분류해놓고 해놓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 뭐 하더라? 보수나 뭐 하더라? 교체하기 위해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뭐라 합니까? 얘를 장기 수선 계획이라 합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용어 정의 잠깐 정리하시고 17, 18, 19번 한 장 잠깐 넘겨서 임차인 대피 회의 있죠. 용어 개념은 좀 전에 입주자 대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하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구와 유사한 성격이 뭐가 있다? 임차인 대표 회의가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 똑같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분양주택이 입주대표 회의가 있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가면 이와 유사 성격의 무슨 기구가 있다? 임차인 대피 회의가 있다는 것 정도만 봐두세요. 그래서 문항은 17, 18, 19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자, 그 다음 용어는 지금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일단 여기까지 좀 잠깐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민간 임대주택법상 용어 좀 쉬었다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